여러분,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막 한 70년 전에 불렀던 노래 지금 또 어린이들이 부르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것도 있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합판이 하나 있습니다. 합판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사에 세우면 이렇게 뭐가 돼요? 벽이 되고 칸막이가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차단이 되죠. 근데 이 합판을 이렇게 눕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넓게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 나 모든 대중이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똑같은 건데 세우면 벽에 칸막이가 되고 좌측 우측 앞과 뒤가 분리가 차단이 됩니다. 눕히면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자유와 자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이렇게 키울 것입니까? 이렇게 키울 겁니까? 간단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너희는 4살 때부터 그랬잖아요. 유치원 가서 너희는 이걸 봐. 자기가 판단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하고 누구하고 놀아야 되고 누구하고 놀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칸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식을 합판처럼 눕혀놓습니다. 누구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쟤는 되고 쟤는 안 되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 공동적으로 놉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식들을, 꿈나무들을 이렇게 키울 것입니까? 이렇게 키울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 전에 외주부부,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한테 크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닙니다. 일찍이 3살서부터 쭉 하는데 머리는 굉장히 연특합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건 다 A학점을 맞는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 100점을 맞는데 수학만은 안 그렇습니다. 11살 때까지 1 더하기 1은 답을 1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2는 해놓으면 또 답을 1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5는 답을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놓고 아무래도 하나잖아? 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게 2개지? 예. 그래 놓고 1 더하기 1은 하면 1이라고 써요. 하나하고 여기 5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6개잖아. 그래 놓고 1 더하기 5를 써놓으면 답을 1이라고 합니다. 빼기를 가르치는데 1 빼기 1은 1이라고 합니다. 2 빼기 1은 답을 1이라고 합니다. 5 빼기 1은 답을 1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환장하겠는가? 아무리 설명해도 답은 더하든 빼든 답이 1입니다. 엄마가 멀리 떨어져서 재혼해서 살다가 집에 한번 왔습니다. 딸 보기가 미안하잖아요. 외손자를 키우는 게 1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5도 1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애타다고 엄마한테 애들 딸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얘를 불러놓고 물으니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5도 1, 5 빼기 1도 1 빼기 1도 1.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맞다고 한 것은 엄마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맞는 이유를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거, 1 더하기 5도 1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갖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체가 한 무더기잖아요. 하나. 하나 후에 하나를 갖다 놓으면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후에 5개를 갖다 놓을 때 이게 하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치웠어요. 그럼 여기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없는 게 없습니다. 치운다 해도 어디에 가서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치워서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아도 여긴 가 있다는 거죠. 이 컵이 여기는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를 치워요. 치우면 여기를 가요. 여기에서는 없어도 여기에는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네 말이 맞다. 처음 얘기했어. 네 말이 맞다. 내가 설명하는 것은 자연 원칙적 수학이고, 그런데 그것보다가 만인이 알아보고 기억하는 개수적 수학이 있다. 개수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손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우리가 표현적 할 수 있는 거, 이걸 개수적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만인이 서로 통용, 언어가, 수학이 언어라고 합니다. 이 숫자로 말을 할 수 있는, 기억하는 개수적 언어의 수학에는 1 더하기 1은 2고, 5 빼기 1은 4다. 1 빼기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다. 얘기하니까,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틀리니까 자기는 1 더하기 1도 1이요, 1 더하기 5도 5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 원칙적, 원천적 수학은 그게 맞다. 원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수학은 언어니까 뭔가를 표시해서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적 수학의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니까 어머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에서 수학에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얘기하는 원천적 수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람하고 공용하고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학도 계속 연구를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했던 애가 War of Universal Gravity,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류 인력을 증명하는 세계적인 수학자 아이작 뉴턴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린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엄마 수준에서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건 엄마 수준이고요. 애들 수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은 엉뚱한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있죠. 아이디어라는 게 엉뚱한 발상에서 나오지 그냥 이렇게 알았다, 이게 원칙적이다 벌써 아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증명했던 워프 유니버설 그라그리 만유 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바로 이런 수학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그 수학에 대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툭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이렇게 안 떨어져요. 또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구 중심으로 인해서 한 군데서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니까
100군데서 떨어져도 하나라는 거지. 바로 그때 그 사과나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했던 그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과나무를 그 후손들이 키웠어요. 그 종자를 번식시켰어요. 이게 1대. 사과라도 늙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1대, 2대, 3대, 지금 4대 손.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명한 그 사과나무 4대 손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물원에 그 가족이 기증을 해서 몇 년 전에 서울대 식물원에 뉴턴의 사과나무 4대 손이 지금 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어느 이가 연구를 꼴똘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심하니까 집에 강아지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가 키웠어요. 그 얘들이 있다 보면 개가 와서 낑낑거려요. 나간다고. 밖에 나가서 오줌 떠놓고 좀 이래가 보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또 들어와. 또 고양이가 놔준 건 낑낑거려. 이 두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한 꼴똘히 하는데 이게 지장이 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야 안 되겠어. 그 벽에다가 강아지가 이만큼 크니까 이만한 구멍을 하나 벽에 탁 뚫었어요. 계단이라고. 근데 고양이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큰 구멍을 하나 뚫어서 계단이고 고양이 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 크게 하나 뚫으면 거기 지금 고양이도 드나들고 개도 드나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서 생각 없이 아니 크니까 큰 구멍이 있어야 되고 적으니까 적은 구멍이 있어야 단순해. 그래서 구멍을 두 개 뚫었어요. 바보 아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큰 거 하나 뚫으면 되는데 왜 적은 걸 뚫으냐. 이거 바로 뉴턴이 했습니다. 뉴턴이 연구하는데. 근데 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멍 하는 게 개가 두 개 왔다 갔다 이거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크니까 큰 구멍 하나 뚫어놓고 적으니까 죽은 구멍 하나 뚫어놨어. 그냥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 안 두는 건 그냥 보는 대로. 그러니까 보는 대로를 생각을 해야 과학이 됩니다. 뉴턴은 지나면서 뭐 결혼 안 하고 지냈고요. 국회의원도 한 2년 했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이야기 말을 잘 안 한답니다. 영어만 쫙한데. 2년 동안에 국회에서 질의하고 얘기를 한 게 한 배도 없답니다. 근데 국회 그 속기록에 딱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6자. 2년 국회의원 하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수위를 보고요.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문 좀 열어주겠나? 2년 동안 국회에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속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여러분 우리 애는 만가지를 잘하기를 바라요. 영어에서부터 뭐 미술에서부터 그 태권도에서부터 별 거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선생님이 얘는 특이하다. 피아노에도 소질 있고 또 미술하고 미술에도 소질 있고 또 내가 공연하고 그것도 소질 있고 뭐 우리 아이는 만능인갑다. 아니에요. 소질 없다고 그러면 학원이 끊어지니까 그냥 속이 터져서 선생님은 소질이 있다고 해요. 바로 한 군데 몰두하는 분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뉴턴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잠깐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요새는 참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굉장치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들 대상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앞으로 당신을 닮아다 줬습니까?를 물었답니다. 90%가 no, 나 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닮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했던 학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대리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난 내 자식이 앞으로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니.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자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델해야 되는데 10% 외에는 90%가 내가 자식한테 모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같습니다. 또 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니까 8, 9, 10살, 11살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저희가 그 전에 장래의 희망이라면 커집니다. 뭐 선생님 많았어요. 한 5, 60년 전에는 선생님이 최고였지. 그리고 뭐 경찰, 소방관 아저씨들 불 끄는 게 그렇게 멋있어서 소방관. 그때 뭐 국회, 김영삼 대통령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통령이었다지 않습니까? 요새는 고등학교 3학년한테 너 장래의 희망은 이래 몰라요. 이래. 99%가 몰라요. 그럼 너 학교 대학 진학은 무슨 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장래의 희망이 있어야 선생님 하고 싶으면 교육과를 가야 되겠고, 엔지니어가 됐으면 공과를 가야 되겠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수능 점수 나오는 거 봐가지고 거짓다가 그럽니다. 3학년, 4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의 희망은 했는데 여러분 80%가 건물주인이랍니다. 건물주인. 애들이 건물주인. 애들이 뭘 알기 때문에 건물주인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는 얘기가 집세가 많다 그러니 전세니 내가 아파트를 살든 자기 집이 아닌 사업을 해도 사무실부터 가게를 얻을 때 막 그 건물 하나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월세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 돈 좀 필요해 용돈 좀 필요하면 엄마가 짜증만 냅니다. 왜? 그러잖아요. 지금 월세 줄 돈도 없는데 그런다고 하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제일 겁나는 게 건물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커서 건물주인 되어야 되겠다. 이게 10살, 11살짜리가 80%가 건물주의랍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가 밝겠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냥 우습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해서 제가 이 스님이 또 직접 조사를 좀 했습니다. 10대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제일 애들이에요. 10대가 고민이 나니까 수능 점수 많이 받는 거랍니다. 희망을 물으니까 모르겠답니다. 점수에 따라 정해 가겠대요. 20대한테 저희가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뭔지 알아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무형의 화폐죠. 요새 그러더니까 비트코인 정상적인 수요가 적으니까 그거 해서 가상 무슨 무한코인 가상화폐가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힘이 듭니까? 품이 듭니까? 노력이 듭니까? 한번 튀면 머장창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당대표 이준석 씨도 왜 비트코인 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돼서 그리 자기는 봉급 안 받고 선거운동하고 자금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향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 정치력에 있는 저 사람들도 비트코인 해서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게 20대입니다.
30대는 주식 얘기합니다. 주식.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지금 10,000원기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언제 아파트 사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큐. 30대는 주식. 40대는 조금 뭐냐면 부동산 합니다. 재테크 부동산밖에 없다. 그냥 아파트 청약하고 아파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관심 있습니다. 50대 60대 제일 관심 있는 게 복권입니다. 복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거는 굉장히 순발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0대 가면 순발력도 없어져요. 또 그만한 돈 자금도 없어져요. 지금 뭘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그냥 5,000원, 10,000원 내서 여기에서 뭔가 승산이 있지 않겠나? 50대, 60대는 전체 다 복권에 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얘기하는 게 옛날 같으면 주색 작게도 속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표본 조사를 제가 직접 했던 상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린이날을 생각해서 우리 애들이 지금 크는 어린이도 지금 이 범위, 현재 지금 상태인데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지금 부모가 교육하는 방법 우리나라 4살 때부터 애들은 7살까지의 자기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깃발이 잡힌다고 합니다. 4살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잖아요.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냥 조기 구역하니까 영어 갑니다. 그거 밀려서 유치원 갑니다. 유치원 댕기면 자기 뭐 등 뚫려서 그저 학원 갑니다. 뭔지 모르고 엄마가 시킨 대로.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본 끝에 일기예보 나오죠. 일기예보 나온 거 일기예보를 누가 제일 많이 보는지 압니까? 어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일 많이 보죠. 비가 오나 태풍이 오냐 바다가 파도가 얼마나 높이냐 농사 짓는 분들 일기예보를 최고 많이 보는 보루가 초등학생이랍니다. 초등학생. 뉴스 시간에 방에 들어와서 있었다 밖에서 그 거실에서 뉴스 끝나서 일기예보 얘기가 나오면 쫓아나와서 본답니다. 걔들이 일기예보에 왜 관심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일 학교 몇 시에 학교 끝난다. 그러면 몇 시에 무슨 학원 가고 몇 시에 무슨 학원 가는데 그 시간 타임이 가운데 1시간 있다. 30분 있다. 그때 30대 내 축구 해야지, 농구 해야지. 이거를 내가 계산해요. 왜? 비가 오면 그걸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기예보에 내일 비 온다 그러면 그게 다 취소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학교서 가서 학원서 또 다른 학원 가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친구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축구, 내가 하고 싶은 농구 하고 싶어서 일기예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기예보 턱 보고 봤잖아요. 부모들은 그 일기예보 쉽게 넘어갑니다. 어디에 5분 토요일 주말 어디 놀러 갈 것 같으면 주말 강릉 쪽에 비 온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애들은 안 그래요. 그 이튿날 아침에 얘가 일기예보 봤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비가 오후쯤 되면 비가 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책가방을 들머지고 신장 안에서 이പ്പം 신장 안에 다 우산 있잖아요. 우산 하나 탁 들고 나와요. 그럼 엄마가 봐요. 우산 들고 나오면 엄마가 애 보고 뭐라고 안 하고 밖에 가서 문 열어봅니다. 창 이래 아파트는 밖에 창문 보니까 밖에 해가 쨍쨍 났잖아요. 근데 지놈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 우산 왜 들고 나오니? 비 오는 줄 알았는데 엄마 비 온대요. 하늘 봐라 하늘 지금 비가 오겠나? 일기예보 비 온다고 그랬는데 나도 비 오면 내가 우산 갖다 줄게. 그래 뭐를 하는지 압니까? 우산 사놓으면요
저놈 또 큰 놈 새끼 또 갖다 버리더니 또 지 애비도 전번에 우산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고 난 맨날 사다만 놓고 이 우산 하나 때문에요. 큰 형 욕구도 먹이고요. 우리 아버지 우산 밖에 쓰고 가라고 안 가져왔던 거 하고요. 엄마 그래. 비 오면 내가 가져올게. 얘는 일기예보 보니까 낮에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가야 돼. 엄마 일기예보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내가 갖다 줄게. 내가 갖다. 이래요. 알았어. 얘 그냥 가요. 학교에서 끝나가 2시에 밖에 나고 비가 와요. 진짜 와 소나기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쌀라당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이웃집 도리 엄마 모여가지고 지금 커피 타임 해가 커피 먹고 쪼자르고 있는데 우산 가져간다는 건 잊어버렸잖아. 그럼 얘가 지가 안 그랬으면 친구 우산 빌려 쓰고요. 아니면 책가방 뒤집어쓰고 이래가지고 오는데 그냥 비 맞고 와요. 쫄랑쫄랑. 엄마 기다려도 안 오. 왜? 엄마가 우산 가져온다. 내가 우산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더니 안 가져왔잖아요. 그 비 맞아. 쫄랑쫄랑. 속으로 또 비 맞으면 감기 올 수 있잖아요. 속으로 감기 들면 뭐 니 새끼 감기 들리지 뭐 이런 생각이지 뭐. 그럼 비를 쫄랑 맞고 집에 와요. 엄마가 어머 그냥 잊어버렸다 미안하다 하면 뭐래요. 콧물 줄줄 흐르고 감기 들리는데 이거 지가 알아서 못하게 그냥 저질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댕기면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공부를 해서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요즘 같잖아요. 요즘 이렇게 낮에 보면 되게 더웠어요. 오늘 아침 긴 팔 입고 갈까 짧은 팔 입고 애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짧은 팔 입고 가요. 근데 오늘 되게 추웠어. 학교가 가지고 달달달. 그럼 얘가 기억을 해. 야 오늘 5월 4일인데 5월 4일은 춥구나. 그럼 그 다음 해 5월 4일쯤 춥다 해서 짧은 거 절대 안 입고 갑니다. 긴 거 입고 가요. 이게 얘가 자연하고 적응해 사는 일이에요. 또 긴 거 입고 갔다가 덥구나. 이날은. 그러니까 5월 4일은 짧은 거 입고 가야 되는 기억이 생겨요. 그 자연하고 적응해 사는 걸 아는데 이걸 못하고 엄마 그래. 넌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나 뭐 입고 가나? 그러면 착착착 꺼내줘. 입고 가라고. 그 양발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일이 없이 엄마가 주는 대로. 너는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 알아서 다 한다고. 이걸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대학교 입학시험 칠 때까지 넌 공부만 해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고 다 차단을 시켜. 아까 이것처럼 이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그래 놓고 대학교를 가요. 한 달 전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할 줄을 몰래 하나도. 대학교 가가지고 물어. 학교 가면서 엄마 왜? 나 오늘 뭐 입고 가나? 저놈의 새끼 대학 새끼라는 놈의 새끼가 엄마한테 뭘 입고 어쨌거나 안 해봤는데 내 스스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교 가서 못 어울려요. 어렸을 때 자연 친화적으로 큰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대학교 가면 리드를 합니다. 얘들이 대학교 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 애들은 리드를 못해요. 리드하는데 당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걔들은 동아리 가면 그냥 돈으로 내가 회비 많이 내는 걸 그래서 한번 챙겨요. 이때부터 돈이 있어야 되는 걸 얘들이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고 느끼고 겪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희도 그 영어는 지금 필수입니다만 수학 같은 거 봐요. 삼각함수니 코사인이 탄젠트니 배우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거 다들 지금 써먹습니까? 졸업해가지고 안 써먹잖아요. 뭘 해요? 더하고 빼고 나누기 곱하기 하면 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친 거 배우면 수학 끝. 근데 그거 많이 넣으면 뭐래요? 미술, 음악 스스로 하나씩만 하면 돼.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애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칸을 마서 분리식에 결단을 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냐, 이렇게 놔서 발판을 만드는 걸 할 것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차원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 갔습니다. IQ가 아닌 GQ, EQ가 필요한 때입니다. 뭐 좀 어렵죠. 이 얘기는 지금 젊은 부모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는데 안 해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일자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AI 시대니까 다 로봇 AI식으로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장의 일손 없어지지 않느냐? 사람이 혼자 10개를 만들 거 기계가 혼자 100개를 만든다?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산된 이 물건 하나를 얘가 누가 걸어서 AI가 걸어서 가서 판매를 합니까? 매장에? 이거 비즈니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는 데서 연구하는 데서 떠나서 모든 물품을 유통, 공급하는 데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유통하고 공급하는 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정이 필요합니다. 인정머리. 우리 그러잖아요. 저 자식 거 뭐 하나 팔아주는데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안 팔아준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됨이에요. 이런 시대, 아날로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떤 수학문 놓고 얘기를 해서 수학 문제로 풀었을 때 어떤 대학교 수학 교수님한테 섭외해서 한 100여만 원 드리고 섭외해서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45분이 걸렸답니다. 근데 요새 구글 들어가가지고 일부를 내고, 구글 그냥 일반 정보도 있지만 고급 정보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일부를 내고 그 똑같은 수학 문제를 적응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5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일부를 들여서 5초 만에 나오게 된 게 대학교 수학교수 100만 원 줘서 45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머리를 외울 필요성이 없어요. 이건 전체 다 AI에 의존하면 돼요. 그 AI가 생산하고 만들었던 물품은 지가 달면 팔리지 않잖아요. 공급을 해야 되고 유통을 하는 건 사람 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자 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 들고 즐거움 들고 화합하고 서로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IQ가 아닌 EQ가 필요하다. 요새는 그보다가 MBTI라는 게 있습니다. MBTI.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든가 스마트폰으로 MBTI 한번 설정하시, 그 설문이 있어요. 설문을 이렇게 자기 누르면은 어느 보루에 속하는지가 나옵니다. MBTI라고는 My, Us, M에다가 브라그스 B에다가 타이프해서 T에다가 인디케디어 해서 MBTI입니다. 즉 사회성 지수라는 게 사회성 지수. 내가 사회의 어떤 보루에 속할 지수냐. 저희는 제가 했는데 ESFJ-A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거예요? 본인이 한번 MBTI 쳐가 들어가셔서 그 설문조사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회성 지수가 어떤 보루에 속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처럼 주입식 이런 교육, 벽을 만들지 아니하고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교육 자리를 4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는 못 꺼냅니다. 이게 부모가 까는 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유기농 식품 좋아졌습니다. 유기농 식품. 올가니 포밍, 올가니 하면은 유기농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식품.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조금 모양은 좀 안 좋아요. 폼은 좀 안 나요. 멋은 없어요. 맛깔스럽진 못해요. 좀 투박해요. 근데 인공재배 식품은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써도 농약 칩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전자 변형이 생깁니다. 유기농 식품들은 올가닉이니까 자연 친화적이었잖아요. 인공재배 식품은 농약, 중금속, 유전자가 있죠. 이거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 오나? 요즘 결혼해서 요새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낳고 싶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불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임을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건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는 다행입니다만. 그전에는 불임의 비율이 여성 위주였습니다. 남성들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하나 정도가 남성의 그 정자수 미달이나 뭐 이런 수로 해서 거의 다 99%가 여자로 인한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불임은 남자, 여자 성비를 따져서 남자가 70%랍니다. 여자가 30%요. 남자의 정자난이 있긴 있는데 미약하답니다. 활동량이 적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불임 비율이 많대. 그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가 인공 재배에 있었던 농약, 중금속, 유전자, 비행 등 걸 거지 먹잖아요. 얼가닉 아니고. 그리 먹어서 우리 체질 자체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애들을 발판을 깔아놔서 운동하고 놀고가 아니고 그냥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니까 시간 없는 시간에 좁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애들도 하루 종일 놀면 하루 종일 게임 안 합니다. 가서 축구하고 배구하고 자연 속에 뛰어놀죠. 흑장난하고.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애들도 유기농 재배처럼 인공 재배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 교육 문제에서 개혁 문제가 돌발이 하자면 처음에 애들 교육 문제 왜 신경 씁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선 그거를 해결하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얘기해요. 결혼. 둘과 둘이 실끈을 매달아서 종족을 하는데 이것은 결혼이라는 건 종족 번식의 의무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그 단계가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서 놓잖아요. 출산합니다. 이게 종족 번식의 실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애들 낳아서 애들을 양육을 합니다. 키우면 종족 번식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데 새들 보세요. 제비도 그렇잖아요. 놓습니다. 알에서 깨어납니다. 먹이 물어다 먹여 키웁니다. 얼마 전쯤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직접 갖다 안 주고 나뭇가지 이만큼 떨어진 데 있잖아요. 여기 내가 물고 있으니까 네가 요만치 날아와서 이걸 먹어라. 그 고기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조금 더 먼데 앉아서 엄마가 먹이를 가지고 애들 욕을 해서 얘들이 이소하는 데까지 돕습니다. 말 못하는 새 한 마리가 이럴지언정 이런데 사람은 그냥 애들이 그렇게 크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걔는 걔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공부만 해라. 이거는 40, 50년 전에 하던 방법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디지털 AI 시대는 주입식이 아닙니다.
사회의 관계만 하고 얼만큼 유관관계를 갖는 발이 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주입식, 내 자식은 저희가 간단히 끝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 자식을 이 합판인데 깔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 내 아들도 뛰어놓고 옆집 아들도 뛰어놓고 여자도 뛰어놓고 어린이도 뛰어놓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한 자리에서 서로의 손 보고 들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은데. 근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건 배워야 되고 이건 배우지 말아야 되는 이 칸막이 차단하는 교육을 시킬 것이냐, 내 자식은 이렇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인연법 실천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오디션 같은 데 보세요. 그 김유한가요? 7살짜리 이야기한 노래를 시켜서 요새 그 기획사마다 뭐 4년 5년씩 해가지고 애들 나가서 아이돌 해가지고 4년 5년씩 연습생 시켜가지고 한 번 나서 노래 한두 곡 히트 치면 그만이고 히트 한 곡 못 치는 수도 많잖아요. 근데 7살짜리가 2, 3일 한두 번 노래 듣고 성인 못지않게 하는 거. 이건 뭐로 봅니까? 이게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내한테 자식이 온 것은 나의 자식을 내 몸을 빌려서 나왔다 뿐이에요.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을 지도할 수 있는 인간, 전 세계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내 자식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처럼 이런 어려운 질환을 해서 회피할 수 있고 다시는 바이러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없도록 하는 의학적 노벨상을 받을 게 내 자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차단을 시키는 공간 교육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좌판 까세요. 부처님의 인연법 실천이면 여러분 자식도 후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국민이고 애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자식은 벽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을 만들도록 교육시키고 키우기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